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알아가야 하냐면 합성함수를 알아가야 해요. 합성함수는 영어로 composition function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합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 이상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합성, 섞는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있고요. 공역이 있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었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로 정한다면 1, 2, 3, 여기가 4, 5, 6, 7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고 한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64가지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함수의 종류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요. 1대1 함수라는 게 존재해요.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갔어. 즉 1에서 1 함수값이 4다. 그때 정의역이 서로 다르면 2라는 원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5 또는 6 또는 7로 가야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4로 가면 안 돼. 중복이 되면 안 돼.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했거든. 그럼 개수를 표현해 본다 라고 한다면 1이라는 원소가 4가지로 갈 수 있고요. 1이 만약에 선택을 했어. 4를 선택했어. 그럼 2라는 원소는 5 또는 6 또는 7, 3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2라는 원소가 5를 선택을 했다 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원소는 6 또는 7,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즉 1대1 함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4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도 우리가 셀 수 있었다. 맞아요? 그럼 얘가 1대1 대응은 될 수 있는가? 자, 1대1 대응이란 온투온 함수를 만족해야 돼요. 온투온 함수가 뭐였냐면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은 형태를 온투온 함수라고 했었어요. 1대1 함수와 온투온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의역보다 공역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온투온 함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은 만들어낼 수가 없겠다라는 거겠죠. 7이라는 원소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7이라는 원소가 공역에 위치한 상태에서는 1대1 대응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항등함수가 있었죠. 항등함수라고 한다면 보통 y는 x 그래프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간다 라고 하고 우리는 identity라고 해서 ix 함수로 표현한다. 이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자, gx라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절대값 x 이렇게 만들면 gx는 항등함수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의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수를 처음에 배울 때 내가 왜 우리는 함수를 다시 배우는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야? 정의에 대해서 다시 배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얘 같은 경우는 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함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1대1 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몰라요. 왜?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정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겠죠? 그래서 g-1은 함수값이 1이 될 거고요. g0은 0이 될 거고요. g1은 1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항등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집어넣은 x의 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같고 여기는 같죠. 우리가 원하는 항등함수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역을 없애는 순간 gx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 y는 x 그래프라고 하지만 저것밖에 없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항함수에서는 y는 x 그래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항등함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또 다른 함수가 뭐가 있었냐면 상수함수라는 게 있었죠. 그럼 얘 fx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은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항등함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1이 1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도 2로 갈 수 없고 3도 3으로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상수함수는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1, 2, 3이 모두 한 곳으로 가는 형태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가 모두 4를 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전부 다 4를 찍고 있으니 이렇게 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상수함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실수 전체의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X축과 평행한 그래프, 이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7로 가기 때문에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수의 종류까지 배워왔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나중에 배우는 곡선함수, 쌍곡선함수인데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왜냐? 세로로 갖다 그었을 때 2개가 걸려 들어가면은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쵸? 이게 나중에 3차 함수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세로로 갖다 그었을 때 전부 다 하나씩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전부 다 하나씩 걸려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무슨 함수라고 했었어? 1대1 함수라고 했었죠. 그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형태까지 만족을 한다면 우리는 1대1 대응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이게 그래프에서의 함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내가 함수 2개를 엮어봤습니다. F라는 함수가 있고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G는 Y에서 Z로 가는 함수예요. F 입장에서 본다면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지만 G 입장에서 본다면 Y가 정의역, Z가 공역이 되겠죠. F에서 G로 엮어서 한 번에 넘어간다. X에서 Z로 가는 함수 H 함수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합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H, 1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X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Z가 공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H 입장에서 1이 4로 갔다가 4에서 B로 가죠. H1을 우리는 B라고 표현을 합니다. H2라고 한다면 2가 5로 갔다가 5에서 C로 가기 때문에 H2는 C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H3 같은 경우는 뭐겠네? A겠네. H3 같은 경우는 A구나. 요렇게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H라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G 합성 F로 표현을 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모양, 요 동그라미 모양을 우리는 circle이라고 읽고요. 이걸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하고 요 circle은 결국에는 나중에 괄호로 바뀌게 될 거예요. circle은 뭘로 바뀐다? 괄호로 바뀐다. circle은 뭘로 바뀐다? 괄호로 바뀐다. 자, 볼게요. H1이라는 게 있었죠. H가 무엇이었냐면 G circle F라고 했어요. G circle F1로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circle은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괄호로 바뀐다 라고 했었죠. circle은 괄호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F1이 왠지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4입니다. G4의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때 G4가 B이기 때문에 B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H1이 B다 라는 거를 우리는 G circle F1로 볼 수 있고요. 그 함수값을 찾아봤더니 B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의를 하는 걸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하고 합성함수는 2개 이상의 함수를 섞어내는 것, 합성하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하셔야 해요. 그럼 합성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건 알겠어. 그치?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돼?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요렇게 볼게요. fx와 gx를 내가 새롭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때 f circle g와 g circle f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 합성함수를 직접 구해봐 라는 뜻이거든. gx에 대하여 circle이 괄호로 바뀌게 된다. fgx가 되는 거지. fx가 분명히 여기 위에 있는데 이 x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gx가 들어왔어요. 이 초록색 x자리에 이 초록색 x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gx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gx
x제곱 플러스 5가 들어오게 될 거죠. 그리고 플러스 3까지 정확하게 fx의 x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gx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는 2x제곱 플러스 분배가 되니까 10 더하기 3 해서 13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두 번째, fx가 서클이 사라지고 괄호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fx가 gx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있는 x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fx가 통째로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5로 가능하겠죠. 전개해볼게요.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f서클 g와 g서클 f가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즉 우리는 서클 합성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우리는 f서클 g와 g서클 f가 있어요. 이 둘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얘가 합성함수의 기본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항상 성립하지 않는가? 이거는 아니에요.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 성립할 때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는 문제에서 접하게 됩니다. 아, 항상 수학은 특수한 상황이 시험 문제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터득해야 돼. 개념 원리에 예제 문제를 적어봤어요. fx가 정의되어 있고 gx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때 f합성 g하고 g합성 f가 서로 같습니다.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이게 원래는 합성 함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은 같다고 그랬습니까?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상황, 같게 되는 상황이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f합성 g하고 g합성 f를 직접 구해봐야 돼요. f합성 g와 g합성 f를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죠. f서클 gx라고 한다면 서클이 괄호로 바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fx 안에 있는 x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gx가 통째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오고요.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x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g서클 fx라고 한다면 서클 대신에 괄호를 써준다. 이때 fx가 gx 안에 통째로 들어가게 되겠죠.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곱하기 fx, ax 플러스 3 이렇게 통째로 들어와 줘요. 그리고 플러스 4까지 요 뒤에 있는 플러스 4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다면 요 함수하고 요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x와 마이너스 ax가 서로 같으니 상수 부분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4a 플러스 3이 1이 될 거고요. 4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원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하긴 하지만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3차 함수 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gx가 2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f합성 g와 g합성 f는 몇 차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해볼게요. 몇 차 함수가 나오겠습니까? 대답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f합성 g 함수를 살펴보면요. gx가 fx 안으로 들어가겠죠? 즉 이 친구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a 곱하기 b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에 세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차식이 나올 거냐면 a, b,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우리는 최고차만 보면 되기 때문에 6차가 되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g합성 f를 살펴보도록 하죠. fx가 g 안으로 들어갑니다. fx가 이번엔 거꾸로 g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b 곱하기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즉 전개를 쭉 해보면 ab
x의 6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최고차항만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최고차항은 개수가 늘 언제나 같습니다. 합성을 했을 때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고요. 그 차수는 mn차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3차와 2차가 합성이 되면은 둘이 곱해가지고 6차 함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fx가 m차, gx가 n차라고 한다면 이 둘을 합성을 했을 때 우리는 mn차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합성함수 문제를 푸는데 살짝 도움이 됩니다. 그럼 추가 사항으로 만약에 f와 g를 곱하면 몇 차 함수가 나올까? 그때는 m 플러스 n차 함수가 나오겠죠.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fx하고 gx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f 합성 hx가 gx가 나왔을 때 hx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f 합성 h 아니겠어요? hx가 fx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좌변은 3 곱하기 hx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른쪽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hx를 구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hx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hx의 모습이 탄생하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hx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가 거꾸로 뒤집혔을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fx가 gx가 됐을 때 hx를 구해주세요. 이때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h 안에 fx가 들어오게 돼요. hx의 형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hx를 구할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h 서클 f의 표현이었겠죠.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것이 gx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gx가 몇 차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1차라는 걸 알고 있어요. 봐봐, gx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그리고 fx가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예요. 그렇다면 hx는 몇 차 함수였을까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1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차와 1차를 곱해가지고 1차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mn차가 나온다면서 합성을 했을 때 이해돼요? 즉 1차와 1차를 합성했기 때문에 1차가 나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hx를 우리는 ax 플러스 b 형태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a의 값이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함수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fx를 h 안에다가 합성을 했을 때 a 곱하기 fx니까 3x 플러스 1 거기에 플러스 b까지 얘가 gx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개를 했을 때 3a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거겠죠. 여기에서 3x가 뭐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고요. a 플러스 b가 뭐가 나오면 되냐? 5가 나오면 된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 개수 비교법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a의 값을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b 값이 얼마가 나오니? 3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이 a, b를 hx인 형태에다가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7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이게 이 문제에서 원하는 hx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풀었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x가 gx라고 했을 때 hx를 구해주세요. 방금 전에 여기에서 풀어봤던 그 문제 그대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h에다가 뭘 갖다 넣었냐면 fx를 갖다 넣었어요.
그럼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얘가 gx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치환이라는 굉장히 좋은 풀이법이 존재해요. 뭐냐면 3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3x 플러스 1을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요, 3x가 t-1이 될 것이며, 따라서 x의 값을 우리는 3분의 1 곱하기 t-1로서 표현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ht로 한 번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때 치환을 하면 늘 언제나 바꿔줘야 돼요. x가 다시 무엇의 식으로? t의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럼 x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3분의 1 곱하기 t-1로서 치환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t-1 이렇게, 거기에 플러스 5까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t-1 플러스 5 형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분의 17.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hx와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고요. 조금 응용을 한다면 우리는 mn차를 이용해서 hx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성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F 합성 F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합성을 자기 자신을 한 거겠죠? 서클을 뭘로 바꾸냐면 괄호로 바꾸었다 라고 했어요. F1이 될 건데 F1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F2의 함수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F2는 얼마로 정의가 돼요? 3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F합성 F1은 3이에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합성 F는 어떻게 될까요? F합성 F1은 뭘까요? 라는 겁니다. 서클이 뭘로 바뀐다고요? 괄호. 서클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 이렇게 큰 괄호로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F 서클 F1이 얼마라는 것을, 3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F3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F3은 뭘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1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F 합성 F1은 뭐냐? F를 몇 개 합성했냐면 4개 합성했죠. 이거는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이 이렇게 합성이 되고 있어요. F합성 F1 3개를 합성한 함수값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1의 함수값을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1의 함수값이 뭘로 정의가 되어 있어? 2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2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1을 우리는 2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F합성 F가 있죠? F합성 F. 2개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F제곱처럼 써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합성 F예요. 2개를 합성했어요 라는 걸 F제곱처럼 표현하고요. 2개를 합성했을 때 1에서의 함수값은 뭐였어요? 3이었어요. 그러면 3번 합성하면 여기다 3 써주겠죠? 그 3번 합성한 함수의 값이 뭘로 나왔냐면 1로 나왔어요. 그때 F 4번 합성, F를 4개를 합성했어요. 그럼 다시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5개 합성하면 뭐가 나와요? 다시 3이 나와요. 6개 합성하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즉 이렇게 3개씩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한 개 합성한 것과 같은 함수들을 쭉 나열해보면요, 4개 합성, 7개 합성, 10개 합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제곱, 그러니까 2개를 합성한 것과 같은 함수들을 나열해보면 5개, 8개, 11개 이런 식으로 나열. 3개 합성한 것은 6개, 9개, 12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F2024 1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풀어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렇게 풀어봤을 겁니다.
2024개를 합성을 했으니 2024 나누기 3을 하겠구나. 그럼 3, 6, 18 해가지고 22, 3, 7에 21 해서 14개. 그럼 3, 4, 12 해서 2개가 남았구나. 그래서 이게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씩 묶음이 총 몇 묶음이 나오고 674개의 묶음이 나오고 2개가 더 나와 하나, 둘 해가지고 3이겠구나. 즉, 이 답은 3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24,549 이건 어떻게 풀 건데? 얘도 똑같이 나누어서 풀면은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모든 숫자들, 각 자리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면 총 14가 나와요. 그럼 이 14라는 게 3의 배수라면 이 숫자는 3의 배수가 맞게 돼요. 그런데 지금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를 다시 3으로 나눠줘요. 나머지가 2가 나왔겠죠. 이 24,549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겁니다. 잘 봐봐. 얘도 2와 0과 2와 4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죠. 그럼 8을 3으로 나눠요.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2거든.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2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3이었겠구나. 내가 실수를 했네. 여기다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문제를 바꿔서 F 256 해놓고 256개를 합성하는데 이번에는 1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왔을까요? 요게 질문이에요. 2하고 5하고 6을 더해요. 그러면 13이죠. 13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서 1해버리면 틀리죠. 왜냐하면 뭘 넣었기 때문에 2를 넣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함수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이해돼요? 즉 312, 312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함수가 이 녀석이야. 그렇다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1이 나왔기 때문에 맨 처음 함수 값인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얘는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순환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쭉 살펴봤어요. 이제 개념 문제, 필수 예제 문제 2개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